이번 시간에는 활성화 에너지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성화 에너지 첫 번째 문제 1번 문제 다음 빈칸에 들어갈 과학 용어를 적으시오. 첫 번째,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응물의 입자들이 새로운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충돌해야 한다. 두 번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즉 반응물이 상승물이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될 최소한의 언덕, 에너지 언덕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고 했었죠. 세 번째, 활성화 상태에 있는 불안정한 물질, 활성화 물. 네 번째, 반응 엔탈피는 땡땡땡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땡땡땡의 활성화 에너지를 뺀 값이다.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엔탈피, 이쪽이 반응의 진행, 이걸 똑같이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는 이유는 반응물 그리고 생성물, 반응물, 생성물 그 두 개로 구분하기 위해서 두 개로 나눠 봤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도 반응의 진행을 활성화 에너지와 함께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즉 반응물의 엔탈피가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래프는 반응물의 엔탈피가 생성물의 엔탈피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흡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그 낮아진 에너지만큼 에너지로 나오기 위해서 발열 반응, 그리고 두 번째 그래프는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높아진 에너지만큼 흡수해야 되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발열 반응에서의 정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이 부분이고요. 역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에서 정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이 부분이고, 역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반응 엔탈피를 보면 발열 반응에서는 이 부분이 바로 반응 엔탈피가 되고요. 흡열 반응에서는 이 부분이 반응 엔탈피가 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 같은 경우는 발열 반응에서 반응의 엔탈피는 0보다 작다고 했었고, 흡열 반응에서 반응 엔탈피는 0보다 큰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따라서 발열 반응에서 반응 엔탈피를 보면은 0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작은 에너지에서 큰 에너지를 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그래프에서 작은 에너지 값은 정반응 활성화 에너지, 그리고 큰 에너지 값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흡열 반응에서 반응 엔탈피가 0보다 크다는 건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겠죠. 큰 에너지에서. 따라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주면 됩니다. 즉 반응 엔탈피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뺀 값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4번, 네 번째 문제를 보면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면 된다. 다섯 번째, 발열 반응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발열 반응을 보게 되면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죠? 작다. 여섯 번째, 땡땡 충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것. 바로 유효 충돌입니다. 일곱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뭐뭐면 반응 속도가 느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뭐뭐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에너지 언덕입니다. 근데 그 에너지 언덕이 높으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느리고 낮으면 낮을수록 뛰어넘기 쉽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 반응 속도가 느리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 다음 설명지에 옳은 것을 O, 옳지 않은 것을 X로 표시하시오. 첫 번째,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에 해당한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엔탈피 차이가 반응 엔탈피죠? 활성화 에너지는 아닙니다. 두 번째, 흡열 반응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크다. 흡열 반응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큰 게 맞죠. 3번, 화학 반응에 따라 활성화 에너지 값이 다르다. 그렇죠.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에 따라서 같은 화학 반응이라도 조건에 따라서 온도라든지 등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활성화 에너지 값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반응물이 충돌하면 항상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충돌일 때만? 그렇죠. 유효 충돌일 때만 일어나게 돼 있죠. 다섯 번째, 활성화 에너지가 큰 반응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보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은 넘어야 되는 그 에너지 언덕이 더 높기 때문에 반응이 느리다고 했습니다. 반응 속도가 빠른 것이 아니라 반응이 더 느리다라고 할 수 있겠죠. 반응 엔탈피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서 구할 수 있다. 우리 아까 전에 했던 그 부분이죠. 맞는 설명. 일곱 번째, 반응물이 충돌할 때 충돌 방향이 적합하지 않아도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활성화 에너지보다 크면 반응이 일어난다. 충돌 방향이 적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효 충돌이 일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 틀린 설명이죠. 여덟 번째,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들이 충돌하면 모두 반응이 일어난다. 얘도 내내 같은 설명입니다. 모두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충돌? 그렇죠. 유효 충돌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아홉 번째, 발열 반응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다. 여기 있죠. 발열 반응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작다. 옳은 설명이죠. 열 번째,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이 같다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은 반응이 활성화 에너지가 큰 반응보다 반응이 쉽게 일어난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넘어야 될 에너지 언덕이 작기 때문에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겠죠. 자, 3번 문제. 그림은 반응 A가 B로 되는 화학 반응에서 반응물의 분자운동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E1 그리고 E2는 활성화 에너지이다. 활성화 에너지가 E1, E2일 때 다음 크기를 기호하여 괄호 안에 부등호 이 세 개 중 알맞은 기호를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 에너지를 봅시다. 활성화 에너지 E1과 E2 중에서 누가 더 큰가요?
자, 이원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원보다 운동 에너지가 큰 분자수가 더 많죠? E2에 해당되는 E2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는 더 적습니다. 그렇다는 건 E2가 더 넘기 힘든 언덕이라는 거예요. 분자수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활성화 에너지가 E2가 더 큰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분자수. 방금 전에 말했듯이 E1은 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분자수가 더 많고 E1을 넘는 분자수가, 그리고 E2에 해당되는 그 활성화 에너지를 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 분자수는 상대적으로 지금 적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프 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따라서 E1이 에너지, 그 활성 에너지 E1이 더 활성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반응 속도는 이렇게 해당된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4번, 다음은 기체 A가 기체 B를 생성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을 그림은 반응 경로에 따른 엔탈피 변화가 나타낸 것이다. 지금 아래 화학 반응식을 보면 A가 B가 될 때 반응 엔탈피 델타 H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그랬을 때 반응 엔탈피 델타 H를 A와 B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A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고 B는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죠. 따라서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반응 엔탈피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A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B를 뺀 값이다. 그래서 A-B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다음은 어떤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이 반응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구하시오. 기체 A가 반응하여 기체 B와 C를 생성하는 반응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이만큼이고, 반응 엔탈피는 이만큼이다. 이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얘도 마찬가지로 공식을 그냥 써놓으면 돼요. 반응 엔탈피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주면 된다. 따라서 각각의 숫자를 대입해주면 9.5 단위로 써줘야 되겠죠? 킬로줄은 모르니까 x-175 킬로줄. 따라서 x값은 우리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할 수 있고, 이 값을 왼쪽 항에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184.5 킬로줄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6번 문제. 다음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시오.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뭐 이상의 에너지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죠. 활성화 에너지가 들어가야겠죠?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들이 생성물이 되기 위해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해야 된다. 이렇게 적합한 방향으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유효 충돌이라고 배웠습니다. 자, 7번 문제. 화학 반응과 충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반응물이 충돌하지 않아도 반응이 일어난다. 충돌을 해야지 일어나죠. 두 번째, 모든 반응의 충돌은 항상 반응을 일으킨다. 항상이 아니라 유효 충돌을 해야지만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반응물의 충돌 방향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과 관계가 없다. 관련이 있었죠. 우리가 반응하고자 하는 그 원자들끼리 충돌이 일어나야지, 즉 유효 충돌이 일어나야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반응물의 충돌 방향이 반응을 일으키기에 적합해야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걸 유효 충돌이라고 했죠.
다섯 번째, 충돌한 반응물이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다음 충돌에서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 충돌이 유효 충돌이라면 반응을 일으키겠죠? 정답은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에서 9번 문제. 그림은 반응 AA가 BB와 CC가 되는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경로에 따른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8번 문제. A부터 E까지 중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뭐에 해당될까요? 바로 요 A 값이 정반응의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죠. 1번. 자, 9번.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보는 것은 살짝만 위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반응 엔탈피 델타 H는 B이다.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그 에너지 차이 값이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B가 아니라 D에 해당이 됩니다. 니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크다.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A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E죠. 그럼 따라서 A가 E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생성물이 활성화물이 되기 위해 흡수해야 할 에너지는 E이다. 생성물이 활성화물이 되기 위해서 생성물이 있는 부분은 여기 부분이죠. 얘가 생성물. 그리고 활성화물은 에너지 언덕의 가장 위에 부분. 여기가 바로 활성화물이죠. 그럼 따라서 생성물이 활성화물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이만큼 받아야 되기 때문에 2에 해당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그림은 반응 아이od이나 수소가 수소 분자와 아이오딘 분자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것, 이러한 반응 경로에 따른 엔탈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이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흡열 반응이 맞겠죠? 니은 가해 상태에 있는 물질을 활성화 물이라고 한다. 가해 상태, 즉 에너지 언덕 중에서 잘 꼭대기 위 있는 상태, 활성화물 맞죠? 디귿 가하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흡수해야 하는 에너지는 반응물의 생성물보다 크다. 반응물이 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 생성물이 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즉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보다 더 크죠. 얘도 옳은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11번 표는 반응 가나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와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아래 표를 보면은 반응 가나가 있고 활성화 에너지, 그 가에서 정반응, 역반응, 나에서 정반응, 역반응이 나타나 있죠. 가와 나 중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고려했을 때 상대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과 발열 반응을 옳게 나타낸 것은 반응이 일어나기 어려운 것을 볼게요. 일단은 가와 나 중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더 낮은 게 반응이 쉽게 일어나고 더 높은 게 반응이 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보다는 나가 반응이 일어나기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워보면은 1번, 2번, 5번, 3, 4번 중에 하나죠. 발열 반응인 거. 발열 반응은 우리가 델타 H, 즉 반응 엔탈피를 구해보면 됩니다. 그러면 3번에서 델타 H는 3번이 아니라 가에서 델타 H는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를 빼주니까 30kJ이 나왔고, 나에서 반응 엔탈피는 80에서 90을 빼주니까 마이너스 10kJ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발열 반응은
반응 엔탈피가 0보다 작은 반응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 나 둘 중에 나에 해당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그림은 A에서 B가 되는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물의 분자 운동 에너지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E1에서 E3는 활성화 에너지이다. E1에서 E3의 활성화 에너지에서 반응 속도의 크기를 옳게 비교한 것은 한번 비교해 볼게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분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반응이 더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즉 반응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를 보면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상대적 분자수가 E1이 가장 많고요. E1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E2 그리고 E3가 되기 때문에 가장 빠른 것은 E1 그 다음에 E2 E3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이것으로 활성화 에너지 문제도 다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